화창한 서울의 어느 아침, 72세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나누는 파괴적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사랑하는 아들 지호가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두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 가족의 역학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 취약성, 역경에 맞서 싸우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서울은 화창한 아침이었고 도시는 주민들의 분주한 일상으로 고동쳤습니다. 72세 할머니 김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다. 여전히 졸린 눈으로 작은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불안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0년 동안 건강 문제를 안고 있던 아들 지호가 수술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옆집 숲의 새들이 둥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지호에게 늘 지켜주고 싶었던 보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옷을 입고 항상 환영받았던 따뜻한 집인 지호의 집으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호와 아내 하나는 거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할머니는 입구에서 머뭇거렸다. 그녀가 듣게 될 대화가 그녀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문 손잡이에 손을 얹으면서 걱정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지호와 하나의 대화는 강렬했고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닿을 때마다 괴로움은 커졌다. 하나는 미래를 이야기하며 수술 후에는 지호가 요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던 김 씨는 무력감을 느꼈다. 지호의 미래에 대한 그의 희망과 꿈은 새로운 문장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렸을 때 그를 보살펴주던 순간들의 기억이 밀려왔다. 그가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제 그녀의 가족,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밀어낼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에는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현실과 지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는다는 생각은 일시적이라도 그녀는 어떤 면에서는 배신당한 듯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듣고 그녀는 지호와 하나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날이 지나면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화를 들은 김씨 부인은 목이 메고 마음이 무거워진 채 집으로 들어갔다. 지호를 본 그녀는 사랑과 슬픔이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괴로운 표정을 알아차렸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씨의 존재를 알아차린 하나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내밀며 긴장감을 풀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음료의 기분 좋은 맛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감정은 혼란스러웠고 그녀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듣고 걱정이 되더라. 라고 그는 말을 시작했다. 당황한 지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더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씨는 깊은 숨을 쉬었고 감정의 산사태처럼 두 사람의 대화에서 목격했던 모든 것이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다. 자신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전처럼 그를 돌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복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싸워주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김지호와 서로의 고민, 두려움, 욕망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됐다.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할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공통의 길을 찾게 만들었다. 그 밝은 방에는 감정이 고조되었고 주고받는 말 하나하나가 잠자고 있던 희망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이제 이해와 걱정이 뒤섞인 지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아, 이 일을 너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고 싶다. 고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의 헌신에 감동받은 지호는 어머니의 등을 꼭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이사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담이 될까봐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솔직하고 취약해질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강력한 연결을 관찰한 하나는 도움을 구하겠다는 결정이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의 표현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모두가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초기 생각은 지원에 대한 상호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일과 지호에게 필요한 보살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과 같은 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김 여사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생겼음을 느꼈고 희망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랑과 결단력이 그들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지호와 김 여사의 감동적인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토론 중에 다소 냉담했던 하나는 이제 논의된 내용을 직접 언급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부인, 김씨, 걱정하고 계시다는 걸 이해하고 들은 내용이 확실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목이 메인 목소리로 김씨는 하나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렸다. 이어 하나는 지호가 회복되는 동안 최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혼자 행동하실 때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 서로 응원하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화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고 할머니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더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괴로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지호와 하나도 각자의 딜레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우려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호야,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맞서고 당신의 요구사항을 논의하려는 의지가 새로운 가능성과 해결책을 향한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요양원에 대한 생각은 아직 머지않아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지호를 함께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었고 그것이 그 긴장된 아침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자 김씨 부인은 배신감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지호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할 때마다 절망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로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자신의 살과 피가 어떻게 이 선택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아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결정을 내린 진짜 이유가 아닐까? 이 의심은 그녀를 괴롭혔다. 지호는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까 봐 괴로움을 느꼈다. 마치 그를 돌보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녀는 사랑이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는 임종한 어머니를 돌보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아니, 난 이것을 허용할 수 없어라고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고 이미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상황이 복잡하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민과 이해가 필요한 정서적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폭풍 속에서 김 씨는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대신
여전히 현존하는 엄마로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상황, 생각과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김 씨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억을 떠올렸다. 집안을 뛰어다니고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던 어린 시절의 지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일 파티, 가족 점심 식사,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책임감, 사랑, 공감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준 끊임없는 교훈에 대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 기억들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호의 모든 미소는 그녀의 헌신을 반영했고 그녀가 평생 동안 닦아낸 모든 눈물은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과거는 아득해 보였지만 김 씨의 기억 속에는 늘 살아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노력을 떠올렸을 때 기호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도 거기에 있으려는 자신의 무조건적인 의지를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는 항상 강했고 지호가 자신의 두려움을 폭로하면서 이 모든 사랑과 보살핌이 더욱 적절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금이야말로 지호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호의 존재는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하기에 완벽한 순간이라고 결정했다. 이 새로운 빛을 통해 김 여사는 지호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할 준비를 했으며 그들이 직면하게 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모자 사이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지호가 이해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른 저녁, 방 안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지호의 수술 후 생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현실적으로 흘러갔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김 여사는 이제 요양원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와 지호는 의미심장한 김 씨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그녀는 상호 이해의 중요성과 가족의 지원에서 나올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관이 아닌 각자의 사랑과 역사가 얽혀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호는 엄마, 아이를 잃는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용기를 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성명은 방에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의 대화를 둘러싼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의 말에 힘을 알아차린 하나는 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으면서 꼭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홈헬스케어를 하자고 제안했다. 떠나지 않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기분을 고양시키고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 김 씨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느꼈지만 이제 계획을 손에 쥐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희망의 불꽃이 켜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랑과 가족 관계가 이 여정의 지침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호와 하나, 김 여사의 대화는 다음 날부터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됐다. 할머니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아직도 회상하면서 마음속에 쌓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요양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상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지호의 집이 아닌 곳에서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았지만 자신은 그를 도울 힘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이미지가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김 씨는 눈을 감고 자신을 보살펴주던 순간 다리의 작은 부상이 많은 애정과 웃음을 선사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회복 기간 동안 함께하고 싶은 욕구는 기억이 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미래였고 아이디어가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도전을 함께하는 순간으로 바꾸려면? 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의 마음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그들과 가깝게 유지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와 대화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김 씨는 마음속에 극심한 딜레마를 느꼈다.
지호를 요양원으로 보낼 것이라는 전망은 걱정스러웠지만 실제로 그녀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해도 있었습니다. 항상 가족의 보호자이자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인물이었던 그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과 상태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원이 없다면 지호가 회복하면서 혼자서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요양원이 최선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의문을 품으며 감정의 바다에 빠졌다. 할머니는 이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을 위해 먼저 싸우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호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그녀의 영혼은 충격적인 결단을 경험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김 씨는 노조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랠 것이라고 믿고 지호와 하나를 만나 진지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용기와 확신을 얻은 후 지호와 하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하여 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고 그 사랑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김 씨는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요양원에 사는 지호를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는지 털어놨다. 지호야, 멀리서 보면 안 돼. 우리는 항상 팀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나는 묵묵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김 씨가 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녀는 집에서 지호를 돌볼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사 책임을 위한 시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함께 상황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들 모두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과감하게 직면했고 김 씨는 어떻게 해서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대화가 끝난 후 김 씨는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사랑은 강력했지만 그 순간은 또한 취약성과 강인함에 대한 큰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호를 돌보는 데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김은 배려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교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성찰의 순간에 그녀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필요사항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직한 가족의 추억은 똑같이 귀중한 보물이었고 각각의 웃음과 눈물은 그들이 공유한 이야기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할머니는 도전으로 가득 찬 이 삶의 단계가 자신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 관리를 위한 새로운 관심과 공간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지 상상하면서 사랑과 공존이 개인의 성장 공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언젠가는 회복력과 용기를 가지고 이 과정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족으로서 함께라면 폭풍을 이겨내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은 대화가 끝난 다음날 아침 김 씨는 힘을 모아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지호의 수술 전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김 씨는 집에서 간단하면서도 환영받는 간식을 준비했다. 집에서 만든 향기는 그에게 평온함과 희망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호와 하나는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분위기를 느꼈지만 김의 얼굴에서는 진지함도 엿볼 수 있었다. 사소한 말을 몇 번 주고받은 후 김 여사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얘기 좀 해야겠다.
수술하기 전에는 서로 어떻게 챙겨야 할지 의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호는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엄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호는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 다음 김 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인 요양원에 대한 아이디어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보살핌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가족과 헤어진다는 생각이 그녀를 깊이 괴롭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호야, 너를 돌보려고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와 떨어져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해. 함께 해결책을 찾자. 그녀 제안했다. 귀를 기울이던 하나는 김 씨의 의도가 진심임을 느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하며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었다. 대화가 흐르기 시작했고 각 사람이 제안과 감정을 표면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결속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안도감도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상호 지원의 공간을 구축하고 온 가족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간식이 이미 절반쯤 지나자 김 여사는 지금이야말로 마음에 와 닿는 부탁을 하기 딱 좋은 때라고 느꼈다. 그녀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호 씨 수술 후에는 잠시라도 집에서 우리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봐드리고 싶어요. 약속은 못 드려요. 쉽지는 않겠지만 회복하는 동안 우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족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당신 곁에 있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진심으로 들렸고 지호는 어머니의 성품을 듣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그때까지 보살핌의 필요성과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던 그는 어머니의 접근 방식이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싶어서 지호는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집이 아닌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힘든 일이라는 건 알지만 함께라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엄마는 이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 저와 함께 했고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은 김 여사에게 환영받는 느낌을 주었고 그녀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매우 감동받은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환영했고 지호가 회복되는 동안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집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상적인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했습니다. 일체감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요청을 통해 김 씨는 마침내 가족이 이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호가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김 씨 부인의 가슴 답답함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그날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여 그의 마음속에 고동쳤다.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끝이 없을 것 같았고 김 씨는 더 행복했던 가족의 추억을 되살리며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수술 후의 삶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온 지호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할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의사가 나타났고 할머니의 가슴에는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과 보살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들이 변화를 인지하고 인내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호를 집에 머물게 하고 돌보겠다는 소망과 헌신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지호는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집은 하나씩 부부가 정성껏 그린 풍선과 메시지로 장식됐다. 집의 따뜻함이 지호를 감싸주었고
집에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할머니는 좋은 순간을 만들기 위해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복약 일정부터 회복 기간 동안 필요한 식사와 운동까지 모든 것을 정리한 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지호에게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무겁고 도전으로 가득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연결은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줄 것입니다. 김 씨는 사랑을 통해 지호가 인생의 이 단계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할머니의 희망도 강화했습니다. 지호가 마침내 자리에 앉아 가족들과 수술 후 일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 여사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느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식당에서 다시 만나 어떻게 각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미지의 세계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다. 지호 씨, 회복을 위해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호는 자신의 기대와 두려움을 반성했다. 저는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당신이 모든 단계에서 소중함과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함께 이겨내자. 고 가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기억하며 말했다. 하나는 작은 성취 하나하나에도 옆에 있어주고 싶다며 어떤 진전이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모두는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점차 협력 정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첫 번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비록 그 여정이 비록 힘들더라도 가족이 갖고 있는 힘과 자신감이 극복의 순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지의 것을 품는다는 생각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김 씨는 역경 속에서의 연대가 가족의 성장과 갱신을 이끄는 길임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김 씨는 지호, 하나와 감정적인 대화를 나눈 후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의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가족에게 지지와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초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지호가 집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을 위한 지원 그룹을 찾기 시작했고 아들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가족이 지호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한 동기가 됐다.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에 잠긴 그녀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도 자신을 돌봐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를 돌보는 책임이 그의 어깨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해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원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김은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과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가족 회의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을 시작할 때 김 씨는 가족의 힘은 단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 우려사항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전략 변화는 지호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회복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김 씨 부인은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걱정이 협력과 공감의 정신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장을 중심으로 가족을 모았습니다. 지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김 씨는 환경에 약간의 가벼움을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호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며 늘 함께했던 애틋한 추억을 되새겼다. 이러한 식사는 모두가 웃고 좋은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다시 연결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장에서 김 여사는 항상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원 가꾸기 클럽의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호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정서적 지원은 물론 집안일 돕기,
동행 제공 등 실용성까지 갖추기 시작했다. 김씨의 아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해졌고 대화도 더 잦아졌다. 김씨는 미뤄두었던 인생 프로젝트를 떠올려 다시 그림 수업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림은 김씨에게 새로운 표현의 형태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지호는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 결과 환경의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지호의 건강과 그가 부담이 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 모두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회복이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동료애와 상호이해가 회복을 더 견딜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장에서 지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치유의 과정에서 김 여사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취약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열면서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약한 엄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진실한 엄마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훈은 지호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논의하는 것이 점점 더 편안해졌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지역사회 지원의 가치도 깨달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그녀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돌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경험의 교환은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각 여성에게는 지호가 겪고 있는 일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씨는 지호를 돌보는 것 외에도 상호 도움을 제공하는 그룹에 참여할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호의 작은 진전을 통해 김씨는 인내에서 나오는 힘을 배웠다. 단지 결과를 기대하는 대신 그녀는 미소, 새로운 말, 가벼운 하루 등 모든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려의 경험을 통해 김씨는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과 이것이 싸움이 아닌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할머니는 배운 교훈이 돌보는 행위를 넘어 감정에 스며들어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김씨는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호와 하나에게 편지를 써서 생각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그녀의 감정, 즉 애정과 걱정이 어떻게 힘과 지지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김씨는 지호에게 자신의 취약성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회복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항상 열린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몸짓을 통해 김 여사는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눈에 띄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말은 가족 안에서 사랑의 견고한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되는 벽돌이었습니다. 이에 지호와 하나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편지를 교환하면서 상호 지지를 강화하고 가족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고 글자는 그들을 하나로 묶은 애정의 상징이 됐다. 조용한 밤의 행복의 순간이 되었고 편지를 읽으면서 함께한 추억의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편지는 잃어버린 친밀감을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지호의 집에는 희망이 지배했다.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영혼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힘에 힘입어 함께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싸우겠다는 김씨의 선택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행보에 반영될 것이다. 가정의 진정한 힘은 일치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함께 도전에 직면하고 두려움과 희망을 공유하면 위기를 성장과 연결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수용과 상호 이해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극복, 사랑의 여정, 아니면 인생 교훈? 댓글로 여러분의 제안을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이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하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가르침과 감동으로 가득 찬 다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